보고 깜짝 놀랐어요. 있어도 없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큰일 나요. 같은 유형끼리인데 와가지고 오 선생님 전 저 정도 아니에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유형들은 같이 있으면 그냥 서로 화기애애해요. 너무 재밌어.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있는 MBTI를 연구하고 전문가 양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인간을 분류해 왔어요, 사실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MBTI도 들어가 있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더 정밀하게 분류를 하는데 병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좀 MBTI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 긍정적 존재라는 부분이에요. 다 각자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긍정 심리학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긍정 심리학은 좋은 생각하면 일이 좋아진다가 아니에요. 긍정 심리학은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개인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MBTI도 그 연장에 있어요. 16개 유형별로 다 자기만의 독특성, 색깔이 있구나. 이것들이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실제 이념이 Making a World of Differences예요. 다름의 세상을 같이 만들고 살자는 게 MBTI 이념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성격으로 표현되는 건데, 선천적, 선호, 경향성이에요. 선천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성 같은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혈액형처럼 유전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랜덤하게 칼 융의 표현을 빌어 쓰자면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고 표현해요. 씨앗. 그러니까 성격의 씨앗을 누구나 랜덤하게 자기의 씨앗을 갖고 그냥 태어난다. 이게 선천성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호입니다. 그 선호에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건데 더 좋아하는 거예요. A, B, C가 있으면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냥 좋아하는 거지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 게 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가 경향성입니다. 이건 tendency지 exactly same이 아니에요. 4개 코드가 같다고 똑같다 쌍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코드의 패턴이 유사하다 정도로 보셔야지, 이거를 고정적이고 획일화된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몰입이 아니라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혼자 살지 않으면 결국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도 내가 뭘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는 게 이게 MBTI가 말하는 성격이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어디 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이 친구들은 또 MBTI 뭐 알아보는 거야 물어보면 잘 몰라요. 실제 MBTI가 측정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검사 결과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내가 아무리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돼 있다고 해도 주변에 너무나 많은 환경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다움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도 고려해야 되고 정확히 뭘 측정하는 검사인지도 알고 검사했을 때 일관된 패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검사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류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스포츠 브랜드 중에 뭐 이렇게 막대기 3개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 더 붙여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MBTI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공부한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의의 생각에서 이거 문항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 사람들이 이걸 좀 써서 자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기가 임의로 외항은 이걸 거야, 내항은 이럴 거야 라는 간이 문항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구도 해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검사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가 돼야 되고 전문가에 의해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이터 미싱이 일어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일반인이 내 이해 수준에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그 한계도 있다. 언젠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소개팅이나
그런 업체들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쓰는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맞선이다 뭐 그러면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결혼이잖아요. 배우자 선택이 결혼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최종의 목표나 목적은 결혼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스펙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ISTJ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ISTJ한테 어떻게 대해야 지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TJ 사람이 와서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야, 이 정도야? 그래서 결혼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나머지 15개 유형 중에 누가 나랑 맞냐라는 걸 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다른 15개 유형과 어떤 시너지를 내가 낼 수 있을까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느 유형과 나는 제일 잘 맞을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 MBTI가 저는 확산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드 4개만 얘기하면 돼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E다, I다, TFJP.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MBTI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와 다른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소통하고 대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알 수 있을까? MBTI 코드보다도요. 결국 표현은 뭘로 하냐면 언어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상대방이 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저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돼 있으면 어느 유형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유형을 아는 건 외국어 하나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어휘는 언어뿐만 아니라 느낌도 알아야 되거든요. MBTI가 하나의 툴로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유형이니까 나랑 안 맞아. 그 질문 많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 그 유형에서 저랑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MBTI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워낙에 선생님이랑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서로 안 맞은 거예요. MBTI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MBTI를 그런 용도로 쓰는 건 결국 고수준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MBTI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저 사람 유형을 안 하면 그 코드의 사람에게는 또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의사소통이 잘 되겠구나. 이런 툴로 쓰시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는 지금 비워내는 시간에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따님이 읽은 책이고 근데 저 책을 누가 제공했냐면 제 와이프가 제 와이프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책을 너무 사랑하고 또 저나 또 딸한테도 이제 제공하고 저도 읽으면서 그냥 완전 빠져들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책 아마 뭐 빌려보시거나 구매해보시면 아마 순식간에 1시간, 2시간 안에 다 읽으실 거예요. 보면은. 근데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은 책이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냥 관점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 같이 살고 있구나. 그들을 내가 뭔가 배려한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게 아니구나. 고정관념에 나도 많이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것도 하나 좀 알게 됐고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무언지를 다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엄마는 특별하다는 걸 훌륭하다 또는 좋다는 뜻으로 생각해. 그렇다면 좋겠지. 하지만 특별하다는 건 다르다, 이상하다는 뜻이야. 나는 그 말이 싫어. 주인공 CC가 자기 엄마는 특별하다라는 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근데 쿨하다라든가 뭐 그레이트하다라든가 뭐 이렇게 좋은 것, 훌륭한 것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거기에서 조금 멈칫했어요. 계속 성장하는 그 과정인데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숙하고 있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것,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창의력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어떤 다름도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우리의 슈퍼파워입니다.
작가가 맨 마지막에 다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참 멋지다 이 생각이 제가 순간 좀 들어서, 저는 이 책이 뭐 길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보면서 다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방향, 깊이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저는 좀 추천을 했습니다. 우선은 MBTI를 좀 이해하고 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드 하나 이전에 나뉘는 기준을 우선 아셔야 돼요. EI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EI는 에너지 방향입니다. 둘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외향은 외부의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의 그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내향은 그런 상황 사건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안에서 더 많이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똑같은데 어디에 더 쓰고 있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한국인들은 이걸 대표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외향은 적극적이고 내향은 소극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벌써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 쪽으로? 외향 쪽으로. 외향이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향은 벌써 외향한테 에너지를 뺏기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둘 다 적극적이에요. 외향은 외부 세계에 적극적, 내향은 내부 세계에 적극적. 이렇게 이 개념을 중립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부터 좀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외향들은 다 동일하냐? 내향은 다 동일하냐? 내향 중에도 외향적인 부분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외향들도 내향적인 부분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울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향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내향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외향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내향이 더 편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지, 나는 내향이니까 외향 없어, 나는 외향이니까 내향 없어, 이렇게 구분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내향인데도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독특성인데, 이 사람이 내향이면서 아주 자기만의 독특성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만 외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내향인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내 강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스킬을 배워야 되죠. 그럼 표현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것인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검사 결과로는 안 나와요. 해석을 해야 나와요. 가끔 외향들끼리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서도 이게 다른 거예요. 범주가 매우 뚜렷한 분과 보통인 분이 좀 있어요. 포괄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는 말을 많이 하니까 외향이고 넌 말을 적게 하니까 내향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기보다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경향성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향, 내향은 이제 좀 큰 바운더리는 좀 아시겠죠? 네. SN은 나뉘는 기준이요, 정보 수집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제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정보는 결국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여요.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센싱의 감각의 S를 떼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감을 쓰면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사실적이겠죠? 경험적인 사람들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통적인 사람들이에요. S라고 하는 오감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N은 인투이션입니다. 느낌이 왔어, 뭐 이런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촉이 왔어요. 지금 촉이에요, 촉. 그게 육감이잖아요, 사실은. 오감 다음에 6번째로 있는 게 육감이잖아요, 그게. 이거를 직감적이다, 직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를 보게 되면 가능성 쪽인 거예요. 가능성에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창의적일 수 있고 독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체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사람들이에요. SN,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요. 저는 S랑 다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면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죠. 네. 그분들도 안 맞아요. 나의 새로운 생각을 아웃풋으로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데이터들. 이게 결국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돼요.
S는 보이는 거 얘기하는데 N들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서로 굉장히 결이 달라요. 사실 데이터 습득에 있어서 그만큼 차이가 큰 코드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얘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아 그래? 그런 얘가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얘가 없으면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냐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도 필요하고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봤어라는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업무 처리에 대한 모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S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올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현실적 정보를 다 가지고 와요. 그럼 그것들을 N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이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찝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냐면 T코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거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F가 뭐 하냐면 그러면 그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다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쪽에만 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 TF도 나뉘는 기준이 있습니다. Making a Decision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이에요. 결정 내릴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하냐로 보시면 돼요. T는 thinking에서 T가 왔거든요. 여기의 특징은 논리적, 객관적, 분석적 프로세스예요. 이건 프로세스고 이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고형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입니다. 논리, 객관, 분석으로 인과관계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고형들이에요. 너 T냐?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너 T냐라고 하는 거 말하는 사람의 기본 베이스에는 차갑다, 인간적이지 않다 이런 건데 MBTI 개념엔 그런 게 없습니다. F는 feeling에서 F가 왔어요. feeling. 관계지향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F의 가장 핵심적인 건 관계지향입니다. 이분들은 정서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감정적인 거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고요.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협응이라고 해서 윈윈이에요. 윈윈. 승패가 아닌 거예요. 윈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온건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형들에게 이게 무슨 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거를 다 줘버렸어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넌 T니까, 넌 F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람을 획일화시켜 버리는 거여서 감정형들이 옳고 그름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형들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에 대한 흐름을 우선은 좀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F를 떠올리시면 아 관계지향적인 것들이 선호되는 사람들이구나. T는 아 논리, 객관, 분석 이런 프로세스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구나. T들이 F와 관계를 맺을 때 안부부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부부터 좀 물어보시고 로봇 같아도 한번 물어봐요. 그런 얘기들을 해서 약간 이 쿠션의 언어들을 좀 쓰셔야 돼요.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고형 오늘 팀원이었는데 누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왔나 봐요. 우리 감정들끼리 막 머리 했어? 야 이쁘다. 뭐 했어? 아마 그런 얘기 막 서로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막 팀으로 막 일하는데 야 이 결과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사고형 선생님이 다음에 저렇게 해봐야겠다.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새로 머리를 했나 봐요 이분이. 무슨 선생님 뭐 머리 했나 봐요. 막 얘기하니까 그 감정 선생님 깜짝 놀란 거죠. 이 인간이 왜 나한테 막 갑자기 관심을 갖고 뭐 거기까지 했으면 됐어요. 거기까지 사고형 입장에서 한마디 더 한 거죠. 선생님 근데 이쪽이 층졌어. 그러니까 이 감정형 선생님은 이제 좀 기분이 팍상한 거죠. 이 감정형 선생님이 자기 층진 걸 모르겠어요? 어제 머리 했는데 다 알지. 그럼 나는 지금 어제 했는데 층진 거 알아서 화나 죽겠는데 지금 그걸 또 대놓고 지금 지적을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 사고형 그래서 묻고 싶은 거 왜 그 얘기했어요? 안쓰러워. 안쓰러우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형은 층졌다는 얘기를 해서 어제 머리 했으니까 오늘 가면 무료로 그냥 만져줄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예뻐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참 다른 거예요. 이 관점이. 그 사고형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 해결해서. 근데 지금 얘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죠? 감정형이에요. 감정형은 말 안 해도 지금 층진 거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 사고형한테 감정형이 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인 해결이라는 거예요.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이제 지방에서 일하고 있고 와이프가 이제 휴가 내가지고 갔어요. 남편이 T고 와이프분이 이제 F였어요. 이분이 방송 일을 했나 봐요. 영화를 좀 봐야 될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 집에서 저녁 먹고 영화 같이 보자.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와인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테이블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꽃도 또 사가지고 가가지고 또 혼자 사니까 또 청소도 하고 밥도 또 저녁에 다 차리고 퇴근 시간에 남편이 들어와요. 남편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영화 DVD 빌려놨어. 만약에 DVD를 안 빌려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뭐 와인에 꽃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예요, 혼자. 이 상황은. 내가 언제 이거 하라고 그랬어? 내가 원한 건 뭐죠? DVD예요, DVD. 거두절미하고 사고형들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을 더 잘 감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인 거죠. 감정형들이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고 해도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걸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지금 자기 만족인 거예요. 사고형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DVD까지 빌려놨으면 금상첨화죠. 그때부터는 T는 물어보기 시작하죠. 왜 안 빌려? 그렇죠. 저 끔찍해요. 분명히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빌려놓으라고 했는데 네. 왜 다른 것들을 함으로 인해 네. 내가 시켰던 걸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나오면 내가 언제 이거 하라고 했어? 그럼 이제 한 사람의 입장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DVD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티 별로 것 같아요. 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지금. 아, JP를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일상생활의 구조와 정도로 보시면 돼요. J는 저징에서 J가 왔고요. P는 perceiving에서 P가 왔어요. 시간을 구조화한 걸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획이죠. 공간을 구조화한 거를 정리정돈 아닐까요? J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화를 시켜야 편하네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구조화해서 뭘 하고 싶냐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일 처리할까요? 계획한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해야 편안할 수 있어요. 수용 여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획한 것들을 좀 유지하는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일을 시작해요. 계획하면 일을 바로 시작하고 미리 끝나는 게 더 편하죠. 데드라인에 대한 시간 압박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미리 시작하는 건 이 데드라인이 되면 될수록 그것에 대한 내적 불편함을 빨리 끝내야 편안하기 때문에. 인식형은 체계가 없고 계획적이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캐주얼이에요. 캐주얼. 유연합니다. 유연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 있는 개념들이 있죠. 융통성, 적응,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여행 계획은 누가 잘 세울까요? 제가 잘 세우겠죠. 여행지 가면 누가 잘 놀까요? 키들. 그럼 여행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같이? 예, 가봐야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근데 존중하면 괜찮아요. 존중하면 시너지가 일어나요. 제가 아는 부부는 3박 4일인가 4박 5일을 판단형 제2 남편의 계획대로 2박 3일 하고요. 나머지 2박 3일은 인식형 아내의 그걸로 여행을 가요. 처음엔 굉장히 많이 다퉜는데 나중에는 재밌더래요. 아, 이게 계획된 대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재밌어? 인식형끼리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여행인지 뭔지 모르는데 뭔가 구조화된 걸로 하니까 뭐가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존중하면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인식형들은 신용카드 한 장이면 충분해요. 필요한 건 다 거기 가서 사면 되죠. 근데 판단형 같으면 물어봤어요. 훌쩍 여행 떠날 수 있냐고. 그때 한참 고민하더니 떠날 수 있대요. 하는 얘기가 우선 언제 훌쩍 떠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랑 훌쩍 떠나고 어디로 훌쩍 떠날지가 정해지면 이제 훌쩍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훌쩍이지 뭐하면 지금 계획대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MBTI가 뭐라고 그랬죠? 선천적인 선호입니다. 말 바꾼다고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는 편안하고 즐거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계획 세웠는데 토요일 날 끝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J들은 언제 시작할까요? 월요일에 시작을 하겠죠. 언제 끝날까요? 이분들은 목요일이나 수요일 오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J들의 기본적인 패턴일 수 있어요. P들은 언제 시작할까요? 목요일에 시작한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계획을 월요일 날 세워서 토요일 날 끝내기로 해서 인식형도 끝내요. 근데 이거는 끝낸다 안 끝낸다가 아니라 이제 그 안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J들은 월요일 날 계획 세우면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P들은 시작은 토요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시작이에요. 토요일에서 언제 시작하면 토요일에 끝낼 수 있을지가 시작이에요. 수요일에 시작하면 토요일에 끝낼 수 있겠다라는 게 잡히니까 수요일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서로 달라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엄청난 노력은 기울이셨다는 얘기는 야 이게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와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만약에 이거 찾아서 보신 분들이 내 유형을 여기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상담센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검사해 주시고 전문가가 해석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시간 내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MBTI는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MBTI에는 저를 얘기하면 김재영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 코드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보지 그 특징이 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좀 위험한 표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읽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좀 MBTI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전문 용어를 하나 쓰자면 사람이 물상화 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대상화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you가 아니고 he, she도 아니고 it가 됐어요. 이용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 다 대변되거든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MBTI가 또 다른 수치화된 코드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 부분은 그냥 전문가로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누군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재미로 느끼지만 이제 그걸 들여다봤을 때 어떤 그 약간 아쉬움, 비참함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인가?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지만 뭐 아무튼 그런 관점이 저한테는 좀 읽혀져서 서글프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들을 할까? 코드의 어떤 심플한 주관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타인도 그 수준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MBTI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긍정적인 측면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긍정적인 부분을 제 표현으로는 다 맑고 밝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좀 찾게 도와주고 싶은 그래서 자기 삶에서 그러한 밝고 맑고 긍정적인 부분을 깨닫고 알고 그 힘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어찌 보면 꿈일 수도 있고 또 바람이고 앞으로의 방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있어요. 저 가톨릭이거든요. 성서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성서 안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 묘비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바꿔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삶을 산 김재영 뭐 이렇게 저는 삶이 계속 곱씹는 어떤 리플렉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타인에게도 또 제 삶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 갔다라는 게 좀 기록되고 기억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많은 인터뷰들을 해봤는데 오늘은 되게 진솔하게 제 얘기도 할 수 있었어요. 제 얘기도 해서 너무 좋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리고 제가 MBTI가 이런 도구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그 순간순간에 뭔가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껴서 제가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제가 오늘 더 감사드리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